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덕방입니다. 상도동 푸르지오가 올해 상반기에 분양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곳은 원래 상도 11구역 재개발구역 한 섹터로 지정이 되었던 곳인데 중간에 민영주택 건설 사업으로 전환이 된 곳이죠. 그래서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단지 이름은 상도동 푸르지오입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5층에서 지상 18층 10개 동으로 총 771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규모 자체가 그리 대단지는 아니지만 일단 상도동이 요사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죠. 동작구 자체가 워낙 흑석 효과가 두드러지는 바람에 상도동도 이런 훈풍을 맞고 있습니다. 평형대는 5구제곱, 7사제곱, 8사제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중소형 평형을 깔아놨죠. 아쉬운 점은 이런 이유로 추첨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릴 가능성이 높고요. 상도동 푸르지오 입지는 제일 가까운 역이 장승배기역입니다. 대략 도보로 12분, 13분 정도 걸리는데 초역세권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역세권역에 속하는 위치입니다. 나머지 상도역과 신대방 삼거리역은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리에 위치해 있죠. 더블 역세권이라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교통호재로는 2023년에 서부 경전철이 개통이 됩니다.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까지 연결이 되는데 중요한 건 장승배기를 지난다는 거죠. 교통호재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신림선도 2022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역시 장승배기를 지나죠. 상도동 푸르지오는 장승배기 없었다면 입지에 흑역사를 맞을 뻔했습니다. 3,000배를 올려도 모자랄 판이네요. 학군으로는 상도초, 신상도초, 장승중학교가 도보권 안에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들도 주변에 고르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가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동작구가 워낙에 흑석 뉴타운 개발 훈풍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계속 상승세는 업될 전망입니다. 평당 분양가 2,900만 원 정도를 예상해 본다면 5구제곱이 7억 선, 8사제곱이 9억 선을 넘어버리게 되죠. 30평대에서 중도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예상 분양가니 정확한 건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와봐야 알겠고요. 주변 시세,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 30평대가 14억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도동 푸르지오, 입지적으로 약간 애매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상반기 분양 예정이라는 점, 더 나아가 동작구의 상승세 바람을 타고 있다는 점, 신축 아파트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는 요소들이죠. 이곳은 실수요자들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단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계 2구역으로 넘어가 봅니다. 상계 2구역이 지난 1월 10일 정비사업을 위한 시공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치열한 수주전 007 작전 같았던 물밑 작업이었는데요. 결국에는 두 선수의 손을 같이 들어주는 결과가 나왔죠. 바로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컨소시엄 형태로 시공을 맡게 됐습니다. 두산이 막판에 치고 나오는 스퍼트를 했지만 결국 탈락. 대우와 동부가 쌤쌤이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상계 2구역을 경쟁력 있는 단지로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규모 지하 8층에서 지상 25층, 22개 동으로 총 2,200가구 규모입니다. 상계 뉴타운 중에 가장 규모가 빅, 그러나 아쉬운 점, 일반 분양 물량이 전체 물량에 비해서 작다는 점입니다. 251가구입니다. 일단 상계 쪽은 그래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곳이라 많은 실수요자들이 이곳에 입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분양 너무 적다 적어. 그래도 일단 저평가라는 태그를 달고 있어서 분양가를 평당 2천만 원 초반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5구제곱이 5억 선, 8사제곱이 6억 선. 지금 상계동 쪽도 10억 클럽이니 뭐니 뒤숭숭한 얘기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상계동도 업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주로 중소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추첨제는 nothing, 전무합니다. 일단 특별 공급 노리셔야 되고요. 100% 가점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확실히 동작구보단 그래도 저렴한 편이라 중도금 대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주변 교통, 당고개역이 초역세권이죠. 이게 상계 2구역의 최대 장점입니다. 4호선 당고개역이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슬리퍼 서브웨이, 스랩바 끌고 지하철 이용 가능합니다. 교통 호재가 있는데 GTX C 노선을 접할 수 있다는 점,
당고개역에서 두 정거장 이동하면 창동역, 이곳에 GTX-C가 들어오죠. 옆구리 찔러서 GTX-C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땡큐죠. 일단 GTX는 끌고 오는 동네가 장땡입니다. 그게 직류이건 교류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동북경전철이 2024년에 상계역을 통과합니다. 진접선 들어보셨나요? 진접선. 당고개와 별내를 연결하죠. 이렇게 되면 핫한 별내와도 소통이 가능한 라인이 구축이 된다는 겁니다. 상계 2구역이 훨씬 전철 동선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죠. 학구는 신상계초, 덕암초, 도보권 안에 있고 주로 학교들은 왼편에 다 몰려 있습니다. 상계 쪽은 학교보단 학원이 강세죠. 상계 2구역 이름이 상계 더샵 포레스트로 정해졌는데요. 한마디로 저평가되어 있지만 분양 후에 초역세라는 강점, 그리고 연계되는 교통 허재로 업될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대단지라는 이점도 무시 못합니다. 단점, 일반 분양 물량 너무 적다. 청약자에겐 엄청난 경쟁률을 버텨내야 할 힘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북단의 위치에 있다 보니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번 달 9일에 오픈 예정인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여러 차례 연기가 되다가 이번 2월 9일 견본주택을 개관하면서 분양 일정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인구가 저평가가 된 곳이었는데 요즘 급부상하고 있죠. 분양 일정은 2월 22일 특별공급, 23일 1순위, 24일 1순위 기타, 25일 2순위입니다. 1순위 자격으로는 무주택 세대주 24개월 청약통장 가입, 지역 예치금 충족하시면 됩니다. 특히 땡큐한 것은 수도권 거주자도 지원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만약 동률이 되었을 때는 100% 용인시 거주자가 당첨이 됩니다. 다시 한번 땡큐한 것은 추첨제가 2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회죠. 일단 가점 낮은 분들은 경기도권이지만 도전해볼 만한 입지를 가진 곳입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은 가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 최초. 생애 최초는 변경된 소득기준 13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4인 기준 809만원 정도 됩니다. 특공으로도 도전해 보시고요.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은 최고 29층 1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평형은 5구에서 8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721가구죠. 경전철 에버라인 둔전역 그리고 보평역이 도보권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인분당선 기흥에서 환승하면 20분 만에 강남 판교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거 경기권이 아니네. 굉장히 좋은 교통 입지네요.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용인 IC 가깝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학구는 둔전초등학교가 도보권 안에 있고 영문중학교, 포곡고등학교가 1km 반경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시 원산면에 들어서면서 2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용인 쪽이 다시 한번 들썩거릴 가능성이 높죠. 처인구가 상당히 외진 곳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 주변 교통호재, 산업호재로 단박에 위로 차오를 수 있는 입지적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일단 교통호재, 산업호재가 뒷받침되어서 앞으로의 잠재성 참 좋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 생활 인프라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처인구라는 저평가 지역이 어느 정도 상승 곡선을 만들어낼지는 더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러나 강남, 판교 접근성이 좋아서 그렇게 리스크가 많은 입지는 아니다. 일단 서울 핵심 입지에 청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 외곽의 알짜 입지에도 청약해보는 것도 터져나가는 경쟁률과 가점에서 탈피해서 나름의 실소유, 내 집 마련을 위한 제3의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 터진 곳에 꼭 대박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쪽박이 나올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맞는 길이 어딜까를 고민하시고 그 길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